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32회 필기에 합격한 김정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술사 시험에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시공이나 이런 전공이 아니고 그 현장에 소장님들 계시겠지만 시험실에서 품질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품질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품질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사라는 게 이게 저희가 이제 외부 의뢰를 이렇게 맡기다 보면은 거기 그 외부 의뢰 기관 소장님이 그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를 좀 혹시 아는 분을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종합 분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가 꼭 있어야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관련 물어보니까는 비상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술사라는 걸 어떤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에서 취득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건축 품질 기술사 따가지고 나중에 외부 공인기관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 집사람하고 놀려고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했는데 학원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품질기술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새 그냥 시공기술사를 먼저 베이스로 해가지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제가 22년 10월에 종로기술사를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규반을 거치고 모의 1반까지만 하고 모의고사 2반은 제가 초창기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그리고 저는 집이 경남 진주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여기로 올라오려면은 그 저녁 시간에 하려면 이제 아침에 그 고속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심야 11시 반차나 40분 타고 진주 내려가면 새벽 한 2시 반, 3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규반은 토요일 수업이니까는 괜찮은데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제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별히 공부 시간이나 장소 공부 시간은 딱 정해놓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했습니다. 했고 특별한 장소는 그냥 저희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마치고 스터디 카페에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시험실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부를 막 그렇게 잘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근데 이걸 장판지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나면 다음날 되면 다 잊어먹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외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장판지를 녹음을 다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그 학원에서 주는 장판지를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좀 작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가지고는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그 장판지를 받고 저는 그 살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 장판지입니다. 저만의 장판지입니다. 제가 B5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우리 왜 보통 문제집 보면은 왜 핵심 내용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외웠고 그 다음에 또 녹음을 해가지고 항상 이제 출퇴근이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왕복 2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그 차에서 항상 매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한 1년 정도 들으니까는 제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예, 그렇게 공부를 했고, 뭐, 시간 배분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뭐,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장판지 먼저 일단은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학원이 도움이 됐던 거는, 저 입장에서는, 물론 뭐, 용어나 서술, 그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됐던 거고, 특별히 도움이 됐던 거는, 그, 특강, 여기 권유동 부원장님이 해주신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에서 저는 뭘 배웠냐면은 답안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적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답안 작성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웠고, 그리고 모의고사, 400분 모의고사를 꼭 쳤습니다. 왜냐면, 교수님이 엄선해서 모의고사를 갖다가 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그 회차에 나오는 어떤 시험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22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129회부터 해가지고 130회, 131회. 근데 130회는 제가 시험을 안 쳤습니다. 그때 그냥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는 시험 친다고 하고, 뭐, 혼자 솔직히 어디 낚시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129회 때 처음 점수를 받은 게 58.58이었습니다. 그 점수를 보니까, 이게 좀 할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답안 작성을 제가 처음 해보니까는 서술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니까 항상 보면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 교시마다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 용어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130회는 건너뛰고 131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쳤는데 59.58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술은 다 합격선이었는데 용어에서 점수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왜 제가 그 점수가 안 나왔는지 분석을 제 나름대로는 해보면은 129회 때는 서술할 때 제가 수정펜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 답안을 갖다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0회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그 전에 나왔던 거는 그냥 용어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철근의 이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약간 서술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뭐 철근에 이음해가지고 뭐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항상 그냥 했던 대로 했더라면 아마 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뭐에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좀 이상하게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점수가 그때 160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됐던 부분은 특히 이제 제 답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잘된 답안들은 왜 교수님께서 이렇게 PPT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뭐 일단 서술은 그래도 조금 나름 자신이 있어서 했고 또 몇 번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타 수강생분들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어떤 동기부여가 또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같은 공부를 하는 수강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답안을 갖다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답안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교한 답안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이 분명히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뭐 몰래 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 답안 작성 시 공정별 공통 아이템은 저는 이게 특강 때 이제 부원장님께서 공통 아이템을 작성을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공통 아이템을 한 5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공통 아이템은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외우는데 제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외우고 이거를 활용한 거는 저는 시험 칠 때 쉬는 시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냐면 쉬는 시간에 용어를 치고 나면 용어 끝나고 이제 서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는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갖다가 공통 아이템을 내가 적어야 되겠다 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쉬는 시간 20분 동안 봅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치면은 어차피 그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공법에 대한 뭐 시공식 유의사항을 써라 이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갖다가 적지만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답안을 갖다가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개요는 무조건 저는 6줄을 적었습니다. 6줄을 적고 중간에 꼭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표나 아니면은 그 시공도나 이거를 꼭 그렸습니다. 그렸고 질문에 대한 답을 첫 페이지에 항상 여기 밑에 적었습니다. 이게 다 특강 때 그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는 꼭 그림을 적었습니다. 이게 여기 하는 게 이렇게 딱 답안을 채점자들이 볼 때 눈에 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를 적고 나머지를 이제 다 답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결론은 그 결론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한 줄만 적었습니다. 뭐 많이 적지도 않고 뭐 꼭 한 줄만 적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면서 뒤에 이제 공통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공통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총론하고 뭐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공정별 사용 도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좀 연관적인 부분을 많이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한중 콘크리트가 나왔다. 그러면 한중 콘크리트 하면 뭐 기본적으로 적는 게 다 적산 온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적산 온도도 적었지만은 이제 거기다가 저 자원 배당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원 배당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원 배당 그래프가 보통 보면 자원 제한선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제한선 아래 해가지고 이 그 원가를 가져 이제 절감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뭐 골재 그리고 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시멘트 그 다음에 뭐 저 혼화재 뭐 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원 배관선 대신에 뭐 설계 강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어차피 설계 강도 위에 호층 강도나 그 저 배합 강도가 좀 더 할증을 주기 때문에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설명 조금 적고 이거를 아이템으로 하나 적고 밑에다가 연관되게 이제 들어간 게 재료 계량 그 오차 범위 뭐 그런 걸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답안을 볼 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해가지고 답안을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적용한 현장 경험은 솔직히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품질 그 시험만 하다 보니까 없어서 저는 현장 경험은 그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뭐 답안 작성 시 나만의 폼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술을 했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정의, 뭐 시공도, 뭐 시공식 유의사항 해가지고 그 대제목을 4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합격 수기는 저 잘 안 보는데 한 번 딱 봤는데 그 소장님께서 보니까는 그 대제목을 5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게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내용도 있어 보이고 구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갖다가 2줄로 무조건 했습니다. 무조건 하되 숫자를 많이 적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적는데 뭐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KSF 4009 규격 콘크리트에 대한 뭐 어떤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장골재라면은 뭐 조립률 2.3에서 뭐 3.1 사이, 뭐 토공사라면은 뭐 저 사질토 집안이라면 뭐 N치 12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숫자를 갖다가 적었습니다. 정의에다가. 그래가지고 정의를 내렸고요. 나머지는 뭐 시공도나 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마지막에 뭐 시공식 유의사항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단 대제목 5번은 뭐 비교 아니면은 이제 이제 주특기인 품질 기준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관련된 산정 시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득점을 위한 노력은 뭐 특별히 저는 처음부터 60점만 딱 맞고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딱 60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는데, 뭐, 나름대로의 노력이라면은 저는 이제 KS 규격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규격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연결된 부분들. 그 KS 규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품질을 담당하다 보니까 KS 규격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방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그렇고, 뭐 특히나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이제 KS 규격이나 KCS 규격 같은 경우를 그런 걸 좀 많이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후배들이나 이 선배님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장판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판지가 제일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근데 학원에서 주는 장판지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는 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원 거거든요. 이걸 그냥 남의 걸 갖다가 무조건 주면서 외우라고 하면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솔직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장판지를 갖다가 다 그냥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총론이 제일 먼저 가고 뭐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살을 붙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장판지를 갖다가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해야 시험 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서브노트 보통 이 시험생들의 오류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적은 서브노트 그대로 시험장에 가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못 적거든요. 외우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적기는 다 적었지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구성을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구성을 하겠다, 대제목을.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솔직히 뭐 숫자가 뭐 답이 1이더라도 내가 5를 적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불합격을 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어의 틀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냥 서브노트를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